자, 건강만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른들의 병인가요? 이것도 병이라고 오, 심각합니다. 네. 네, 어린들 관한 주제로 우울증을 잡았는데요.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신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 최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 최현입니다. 네. 자, 우울증 그러면 이게 정말 오래된 얘기잖아요. 오래된 주제고 쉽지 않은 주제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진료가 없는 시간이니까 네. 편하게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우울하죠. 이걸 근데 달고 가지는 않거든요. 혹은 이런 상황이 제 생명을 위협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도가 지나치고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위에서 도움도 많이 줘야 되고 대처도 잘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 증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이게 예를 들면 그 흔히 얘기해서 조증하고 우울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감정의 경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감정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범위부터 이범위까지는 우울병, 이범위부터 이분까지는 정상. 이게 측정하기 어렵죠. 저도 오늘 아침에 우울했지만 지금은 괜찮잖아요. 네. 이렇게 범위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질환명으로 특정해서 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쉬운 병이라는 뜻은 아니다. 네. 뉴스를 뭐 가끔 보다 보면은 아이를 집어 던진다든지 아파트에서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게 다 이 증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보통은 충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게 되죠. 제가 아무리 사과가 먹고 싶어도 없으면 참는 거죠. 배 먹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과가 너무 먹고 싶으면 반드시 어디 가서 사과를 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사과 배로만 들었을 뿐이지 여기 안에는 생길 수 있는 충동의 범위라는 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아까 예를 드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우울증이라고 있어요. 울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울해서 막 가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쳐버린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뭐 말 그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예전에 있었던 스트레스 종류에 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 말하자면 스트레스의 반대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의 감수성이 낮은 거랑 다르게 지금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감수성이 높아졌다. 스트레스의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건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크게 반응하고. 는 거죠. 요인을 뭘로 봅니까? 이게 이제 그걸 진단하시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심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 우울증, 이 유병률을 흐름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유병률. 유병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건 옛날엔 100명에 한 병만 앓는 병이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20명이 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병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하고 일본의 유병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한국, 일본. 우울증. 이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유병률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예전과 지금과 다른 놈들은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것들을 굳이 막 집어서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담인데.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뛰어난 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인터넷?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SNS하고 인터넷 이게 발달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굉장히 빠른다는 거 아니야? 소통이나 뭐 정보나 이런 흐름이? 그렇죠. 정보의 양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정보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을 텐데 문제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타인과 자기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만족이 잘 안 되고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곧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것인지가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자꾸 정보에 기대어서 자기 행복감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 않지만 이건희 회장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빈부격차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사실 옛날에는 뭐 빈부격차가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부자는 엄청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을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들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되게 우울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만드는 것. 이 사회적으로 우울을 재생산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나 배려나 준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가 왔어요. 네. 병원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슬퍼합니다. 울어줘요, 같이? 제가 눈물이 없어서 그것까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른들, 어린애들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따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이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들어요 사는 게. 그렇지 힘들지. 그러면은 몸 처지고 막. 그 댁이 그 집이 이게 존댓말을 워낙 이제 예의 바른 사람이라서 자꾸 존댓말을 쓰게 되네요. 그 집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냐 못 사는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삐뚤어졌는가 아니요. 밝고 즐거워요. 집안 자체는 화목함이 넘치는 집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우울해요. 왜 우울하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네. 엄마들이 대부분 더 우울하죠. 아빠들보다는. 아빠는 여기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엄마는 왜 우울하고 아빠는 우울한 사람이 좀 덜할까? 빈도 좀 실제로 다르네. 빈도 완전 달라요. 네. 왜 여성이 훨씬 더 유병률이 높죠. 왜 그럴까? 차이 그러면은 역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되는 놈들은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겠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임신과 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잠깐만 놔두고 사회적으로도 엄마들이 피곤한 이유는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말하자면 힘센 엄마가 되어야 되니까 집안일도 다 하고 애들 건사도 다 하고 심지어 돈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최악이죠. 최악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고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도 일면 저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우리 의식 속에서 다 떨쳐내지 못한 약간 가부장적인 시스템 의식 이런 것도 저는 작용을 하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엄마들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어머님들한테 반드시 저는 구체적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마디를 꼭 해드립니다. 뭐냐면 하루에 30분 미니멈 30분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게 그리고 시간을 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 확보를 해라.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계획표가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설거지 다 못하면 내비두세요. 설거지 그릇이 썩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먼저 설정해라. 저는 이게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평소에 그렇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야.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체조를 배운다든지 필라테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네, 뭐든. 네.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본인도 알아요. 아니 성인이잖아. 본인도 알아요. 필요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장 먼저 정해놓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네. 네. 소통 얘기를 또 하셨는데 소통이 중요하다.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또 그러지 않나 우리?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좀 남자들끼리는 좀 덜한 면이 있죠. 네. 아이 뭐 얘기해 괜찮아 자식아 뭐 그러면서 다 결국 한 사람이 하면 다 알게 되는 뭐 이런 구조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좀 약간 습관이 되어 있다고 친다 그러면 일단 사회적으로 만날 사람이 그렇게 폭넓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머님들이 회사 다닌다고 해서 저녁 때 맥주 한 잔 회식 자리 이런 거 다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좀 우울하다고 해서 한 잔 더 먹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냥 다 업무인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직원들하고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는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그게. 근데 엄마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업무의 연장이다. 업무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거지. 힘들고 끌려가는 거고. 그런 거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누구죠? 남편이죠. 남편인데 남편은 습관돼 있어요. 결론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여보 나 우울해 그러면 첫 번째로 튀어나가는 문장이 있죠. 어쩌라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라고 하면 와이프는 다시 얘기 안 하죠 저한테. 풍지박산 나든가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성하고 다음에 네. 그래? 왜 우울해? 모르겠어. 어쩌라고. 네.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우울할 때 네. 상대방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는지도 사실은 잘 훈련이 안 돼 있고 네. 남자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어디 배우는 데 있습니까? 네? 배우는 데 있어요 그거? 어떤 거요? 대응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까? 대응을 배우는 건 없죠. 그냥 내가 상대방 입장이라면 네. 일단 근데 그런 건 되게 많잖아요. 여성들이 남자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 아니 우울해 보여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동감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살짝만 파고든다. 너무 깊이 대답을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맨날 혼나요. 왜냐하면 대화하다가 한 3, 4단계 넘어가면 저도 어쩌라고가 나오거든요. 저도 훈련하고 있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대화를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든 뭐 소주 한 잔을 하든 맥주 한 잔을 하든 간에 낄낄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웃어. 네, 웃는 시간. 야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웃기더라.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생긴 것도 그렇고 네. 개그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하면서 서로 낄낄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와이프도 뭐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막 박장대소하고 웃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웃기니 저희 와이프도 좀 웃겨요. 좀 학원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낄낄대는 것 이것이 소통의 시발점이 되고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게 이런 거죠. 그때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아빠한테 상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상장이냐? 아빠한테? 아빠 맨날 늦게 들어가고
너희들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상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장이 스마일 상장인 거예요.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서 칭찬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내가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말하자면 행복한 상이 아닌가. 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웃어주고 웃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소통의 시작이다. 근데 이런 시간을 많이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건 이제 말 처방이잖아요. 말 네, 처방. 그죠. 근데 네. 이제 무슨 실제적인 약물 처방도 있습니까?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공황장애 있다고 얘기하고 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양 의사들 처방 받고서는 뭐 잠 잘 자는 약,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신경 완화제 네, 그런 종류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통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즐거움의 호르몬,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주는 약들이에요. 네.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네,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용량을 점점 늘려가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실제로 완전히 확실한 정보들은 아니기는 한데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혹은 신문에 나는 처방받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것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서양의학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향정이라고 부르는데 향정 처방받은 경우에는 효과가 즉시 일어나요. 먹자마자 그냥 편안해져. 아, 네. 30분만 지나면 흔히 표현상으로 유포릭해진다고 그래요. 유포릭? 예, 유포릭해져. 굉장히 행복감이 느껴지고 즐겁고 훨씬 뭐 짜증나는 생각 하나도 안 들고 편안해진다고 실제로 얘기합니다. 네.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그 우울증 약을 끊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나락 폭이 더 커진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찾아보면 정보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비율 상황을 분석해 본 때에는 우울증 약 때문에 자기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우울증 약을 끊었을 때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거 쓰면 안 되겠네. 근데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우니까. 그래서 당연히 한방 치료도 있습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한방 처방 중에서 육울탕이라는 것도 있어요. 육불탕. 6가지 우울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처방. 당연히 이제 이런 처방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처방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쓰는 뭐 억간산 이런 거. 억은 억제할 때, 네네. 간은 간, 산은 이제 그 처방 이름, 억간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잠의 질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체력 회복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항우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그냥 식품 중에 세인트 존스 워터라고 있어요. 세인트 존스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성 요한의 워트 WORT 찾아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실험할 때 우울증을 얼마만큼 낮춰주느냐를 실험할 때 한 팀을 담당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면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자육 같은 연꽃 씨, 연꽃 씨 이런 것들도 항우울 작용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런 종류의 정보들은 꽤 있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정보는 뭐 예를 들면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런 건 아무래도 한의사들한테 정보를 얻으시는 게 보통 탕으로 처방을 합니까? 처방은 다 대부분 탕으로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우울감만 해소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생활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도 도와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트라이앵글, 치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정,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다음에 본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뭐 회사든 회사, 요 세 개가 잘 맞아야지만이 우울증 치료에 완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탕은 중독성은 없는 거요? 네,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내성이라든지 중독,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면 네. 이게 내성하고 중독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 다 섞어서 쓰는데 중독은 안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게 중독이고, 네, 네. 그다음에 내성은 약발이 안 받는 거. 네, 약발이 점점 안 받아서 양량을 늘려야 되는 게 내성이고, 그런데 중독성이나 내성 같은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양약 중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게 있죠. 네. 치료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만 잘 맞으면 치료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건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양약 같은 경우에는 긴 기간 쓰는 거는 만약에 저희 가족 중에 누가 그렇다. 근데 너무 초반에 심각하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양약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쓰게 하진 않을 거예요. 향정은 길게 쓸 수 있는 약들이라는 게 좋지 않습니다. 네. 우울증 요즘 이게 굉장히 뭐 얘기는 많이 좀 뭐라 할까요? 좀 추상적인 게 많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혈자리를 놓기도 합니까? 그럼요. 침 놓죠. 뭐 어디에 놓는 침 놓는 네. 제일 유명한 자리가 이제 젖꼭지 사이 전중이라고. 네. 네. 이 자리에 놓으면 네, 스트레스. 아이고. 거기에. 네네. 거기 혈자리에다가 놓으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뻐근해지면서 시원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침은 뭐 가까운 한의원에 들르셔가지고 언제든지 맞을 수 있으니까 침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머리에 열을 식히고 가슴 답답한 걸 해소할 수 있으니까 예. 충분히. 그러니까 그 우울증 증세가 실제 몸의 이상 증세까지 다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가 몸에 드러나는 거 이제 신체화 한다고 얘기해. 신체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 뒤부터 오른팔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어 검사 쭉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잠잘 때는 팔을 막 움직여. 근데 낮에는 팔을 못 써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쓰러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신체화 증후군 같은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심한 사람들은. 자, 우울증 오늘 좀 다뤄봤는데요. 이거는 트라이앵글이 딱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양 의사들이 잘 못 해줘요. 자기들 바쁘니까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준다고요. 근데 집안에서는 어떻게 좀 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들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요러요러한 장치가 필요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거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양의학 약물이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좋아지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게 길어지게 되면 일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구들을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의료기관, 한의원, 집, 회사 이 세 가지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설명 듣고 싶으시면 성동아이 누리한의원으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 병원 가시거나 저희가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저희가 지금 밑에 깔아 드릴 테니까요. 그 저장해 두셨다가 아이디로 상담을 하시면 우리 원장님이 직접 그렇죠. 네, 제 핸드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응대를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을 해주시고 또 내원을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는 대화 나누면서 분위기 파악도 하고 실제로 뭐 몸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해서 판단을 내는 게 더 정확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카톡 상담은 24시간 합니다. 잠을 잊고 상담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아니 잠은 자야죠. 저도 잡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군요. 어른 우울증을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